일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신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죠? 자, 고등국어 하면서 독서는 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신에서 독서를 좀 활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조금 독서 분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독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문학만 보고 한 학기 내내 독서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거 이외에는 독서가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된다 이런 느낌은 받기 어려워. 자, 근데 계속 변형 문제 형식으로 모의고사 봤던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좀 접해야 됩니다. 근데 1학년 수준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거 2016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최근 수능은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서 아마 접근하기 더 힘들 거예요. 20년대 이후 거. 근데 16학년도부터 어려워진 건 맞는데, 자, 지금 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근데 봐봐. 나는 뭐 1학년이라서 3학년 거 못 풀어요.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결국 뭐예요, 지금? 그냥 누가 얼마나 잘 읽냐죠. 읽은 내용 갖다 잘 정리된 형태로 갖다가 문제를 골라낼 수 있나잖아. 그지? 실제로 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어요. 선생님들 수강생들 상대로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수업을 이제 윈터스쿨 위주로, 자, 윈터스쿨 위주로 같이 독서 수업을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독서 수업만 2달 정도 받아본 거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자, 내신 때만 만났던 학생이 있어.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독서 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친구가 있고,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내신 때문에 EBS 수능 특강을 끝내러 온 학생들이야. 다른 강의는 거기가 대치동 강의였기 때문에 다른 강의는 1타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러 갔어. 어떤 케이스인지 알겠죠? 자, 얘네를 모아놓고 한 120명 정도를 시험을 봤어요. 자, 다 모아서 120명 정도를 시험을 봤습니다.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고3에서 잘한 애들이 있었고요. 자, 근데 예비 고1 친구들 있죠. 예비 고1 친구들이 정말 잘했어요. 중간에 약간 애매한 애들 말고 예비 고1 친구들이 되게 윗등수에 있었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라는 걸 갖다가 뭐 학년별로 나눠서 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본인의 어떤 읽기 능력과 관련된 거, 본인의 어휘 수준과 관련된 게 아마 성적을 좀 좌우할 겁니다. 자, 잘 읽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쌤이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자, 독서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지문들은요, 거의 한 20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고 있을 거야. 2000자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해주면 잘 읽은 거죠? 한 요 정도 지어주면 되나? 요 정도? 200자 정도로 남겨주면 되나? 아니면은 뭐 한 더 줄여서 한 100자 정도 남겨주면 되나? 많이 줄일수록 좋죠. 대신 뭐가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문법도 마찬가지야. 단어 수준. 자, 좀 더 넘어가면 뭐죠? 문장 수준. 좀 더 넘어가면 뭐죠? 문단 수준. 자, 지금 본 지문은 몇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문단이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는 가리기 어려웠죠, 여러분들. 솔직히 1문단, 5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문단, 5문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뭐야? 중요도 선별이 있어야 돼. 문장 안에서 또 단어 안에서 이런 중요도 선별이 있어야 돼요. 그 중요도가 선별된 상태에서 힘줘서 읽을 때랑 빠르게 넘어갈 때랑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힘줘서 읽는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건 뭐야? 조금 속도가 안 나더라도 천천히 뭔가 의미를 곱씹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대신에 자, 어떤 구간은 좀 빨라야 돼.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뭐야? 이 사례에 대한 설명이야.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재진술을 해준 경우야. 그럼 뭐야? 그렇구나. 원리 이해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모든 거를 다 일정한 속도로 그대로 읽고 가면 안 돼요. 빠를 때, 느릴 때. 강조 지점에서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템포 조절을 하면서 독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애초에 오늘 잡아놓은 건 뭐예요? 뭐예요? 주제 잡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마라톤 들어갔을 때 이 주제잡기 지문들을 쌤 기준으로 판별해낸 주제잡기 지문들을 갖다가 월요일, 오늘 끝나고죠. 수요일, 금요일. 자, 그러니까 월요일 과제는 이제 화요일 12시, 밤 12시까지만 끝내면 되죠. 자, 월, 수, 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들을 볼 거예요. 월요일 지문들은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수요일, 금요일은 조금 난이도를 조금씩 올렸어요. 자, 근데 기준은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걸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쌤이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문단에서 5문단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겠지만 1문단에서 주제를 암시해주고 5문단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펼쳤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2문단, 3문단, 4문단 그건 무슨 역할이냐? 얘는 뭐예요? 정보 제시 구간입니다. 자, 정보 제시 구간이 없었으면 2문단, 3문단, 4문단이 없었으면 5문단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요런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요. 자, 전체 법적 소송 과정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자, 이 지문을 보면서, 자, 기한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여러분들이 2, 3, 4문단을 읽으면서 필요했고요. 자, 다음에 기판력이라는 게 뭔지, 재소송이 불가능한 경우, 재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걸 통해서 한번 좀 나가 볼게요. 자, 가볼게요. 변론수를 가리키는 P에게, 자, E가 제안했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끊어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조건이 붙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자, 그냥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뭐뭐하면이잖아. 그죠?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자,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되니? 내가 처음으로 이기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자, P는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승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소송을 해야지 이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뭘 하지 않겠다는 거야? 조건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조건 실현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송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P가 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P가 주장했죠. 내가 승소하면, 자, 또 거주세요. 조건이에요.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야 하네. 이도 맞섰어요.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승소하면 왜 수강료 안 내도 돼요? 아까 처음 조건이 뭐야? 승소하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처음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각자의 입장을 지금 봤더니 한 명은 뭐야? 무조건 받아내겠다. 한 명은 뭐야? 무조건 안 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내용 정리 다시 해볼게요. 보자. 지금 여러분들 요 조건에 대한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좋았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표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으면 정말 잘 읽은 거예요.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 자, 보세요. 1차 판결에서는 E가 승소 판결을 한다라고 뒤쪽에 이제 제시가 되겠지만, 자,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거, E가 P한테 제안을 했어요. 처음 승소하면 수강료 내겠다. 자, 근데 소송할 기미가 안 보여서 P가 소송을 했죠. 자, 근데 봤더니 P 주장은 뭐예요? P가 승소하는 경우는 뭐야? P가 승소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서 너는 나한테 수강료를 내야 된다. 자, P가 패소하는 경우는 어때요? 계약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야 된다. 이게 누가? P의 주장이야. E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에 따라서 자, E가 이기더라도 판결에 따라서 P에게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됐을 때는 어때요? 계약에 따라서 P에게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각자 입장이 P의 주장과 E의 주장이 각각 뭐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로 서로 뭔가 없구나. 자, 단어가 짝을 좀 이루고 있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란히 병자에 위치하고 있다. 자, 말 자체를 맞춰준 거야. 병치를 시킨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돼요. 둘이 딱딱 맞잖아. 그지? 뭐에 따라서 안 낸다. 뭐에 따라서 내야 된다. 되니? 자, 그래서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 이런 어휘나 어구들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무조건 병치시켜서 읽어야 된다. 라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알겠니? 자, 병치 꼭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단 초반에 법률가들이 이 난제를 풀어줄 거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이건 뭐야? 지금 난제잖아.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자, 법률가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우선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된다. 자, 우선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고 하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는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문단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자, 우선 뭐 해야 된대? 우선 얘들아 봐봐. 이 표현들을 좀 봐줘. 지금 눈에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까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 이제 들어오면 되죠. 이 병치 표현 들어오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봤더니 뭐가 있었어? 우선 뭐뭐를 뭐뭐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뭐뭐에 해당하는 거, 여기 뭔가 블라블라에 해당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잖아. 자, 그게 뭐야? 너네가 일단은 개념을 조금 세팅해야 돼라는 거죠. 너네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좀 일단 습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계약에 대한 얘기 다시 해볼게,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단부터 이 정보나 개념 세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 그런지 보자. 자, 일정한 효과를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에는 뭐가 있대? 기한과 조건이 있대. 자, 그리고요,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하는 사실에 의존하는 게 기한이고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 조건이 실현됐을 때 뭐가 있대? 정지 조건. 자, 그리고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있대. 아,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세팅할 수 있는 게, 쌤이 아까 애초에 좀 적어놨지만 이 기한과 조건의 관계, 고개 들어보세요. 자, 기한과 조건의 관계는 뭐야? 뭔가 서로 좀 대비되는 관계다라는 느낌이 들죠?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 좀 들면 돼요. 알겠죠? 기한과 조건을 일단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한은 뭐였고 조건은 뭐였냐 하고 살펴봤더니, 자, 봐봐. P와 E의 계약의 성격에다가 이 기한과 조건을 좀 넣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이 기한과 조건을 1문단에서 나왔던 이 사례에다 좀 넣어봤으면 좋겠거든. 자, 어떻게 넣냐면 봐봐.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가 나왔어? 부관이 나왔어. 부관. 자, 뭐래?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의 제한을 덧붙이는 것.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효과는 뭐야? 효과의 발생. 뭐야? 뭐 한다? 수강료 지급. 자, 그 다음에 뭘 덧붙인대? 소멸의 제한을 덧붙인다. 자, 제한이 뭐예요? 제한이 뭐였어? 승소. 그렇죠. 첫 승소. 자, 이 얘기였죠. 자, 이게 뭐예요? 부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 거야? 기한과 조건이 나오는 거야. 기한은 뭐라고요? 자, 효과의 발생은 소멸이 어떻게 된대? 확실하게 발생할 사실에 의존한대. 자, 조건은 뭐였어요? 효과의 발생이란 소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대. 자, 그럼 여러분들 볼까요? 1문단에서 제시가 됐던 P와 E의 분쟁은요, 기한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이죠. 자, 기한과 조건에서, 자, 요 사례 P와 E의 소건, 소송 사례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조건이구나라는 거 일단 잡아볼 수 있네. 그죠? 자, 조건이라는 거 어떻게 잡아봤어요? 그래, 이가 언젠가 반드시 승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 반드시 언젠가 승소할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분쟁 상황이 조건과 관련돼 있구나라고 잡아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눴습니다. 자, 정지 조건은 뭐야? 조건이 실현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 해제 조건은 뭐야? 조건이 실현돼도 자, 효과가 소멸되는 거. 자, 조건 아까 뭐였죠? 2의 첫 승소예요. 그죠? 2의 첫 승소가 실현되었을 때 효가 뭐야? 효가 뭐야? 수강료 지불이죠.
돈 지불하는 거죠. 이 효과를 발생시키면은 정지 조건이라고 했어요. 맞아? 자, 조건이 실현됐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조건 중에서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사례구나. 자, 여러분은 이미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오케이? 이미 한 문제를 맞췄어요. 몇 번 문제를 맞췄을까? 응? 잘 생각해봐. 몇 번을 맞췄을까? 몇 번이죠? 15번? 맞아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괜찮아요? 자, 3문단, 4문단에서 쌤이 미리 좀 적어놓긴 했지만 기판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기판력. 자, 기판력은 뭐였어요? 최종 판결 선고 또는 사안 종결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재소송을 할 수가 없다.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소송을 했는데, 자, 여기서, 야, 이거는 결론을 우리가 A로 내릴게 라고 했어. 근데 이거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했더니 판결을 내려봤더니 또 B가 나왔어. 그럼 어때? A도 되고 B도 되면 뭐야?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만 된다. 이 얘기가 뭐예요?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뭐라고 설명했어요?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재소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뭐야? 이 기판력이란 말을 대충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그지? 근데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긴다.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럼 뭘 줄까? 예시를 주겠죠. 사례를 주겠죠. 자, 그게 나온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판결 확정, 같은 사안 바로 이해가 안 돼요. 판결 확정, 같은 사안 이렇게 바로 이해가 안 돼. 자, 3문단과 다르게 4문단에서 법률상의 변화가 생기면 재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법률상의 변화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의미를 봤더니 같은 사안은 뭐야? 이 예시에서 같은 사안은 뭐예요, 여러분? 같은 사안이 뭐였죠? 판결 이후에 계약서가 발견된 게 같은 사안이죠. 예시 보세요. 체크해 주세요. 자, 판결 이후에 계약서가 발견된 게 같은 사안입니다. 법률상의 변화는 뭐죠? 판결 내용에 따라서 계약이 만료된 게 법률상의 변화예요. 요거 잡아가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같은 게 뭐라고? 계약서 발견된 거. 자, 같은 사안이 계약서 발견. 법률상 변화는 뭐라고? 판결 내용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거. 자, 그래서 예시랑 사례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판력에 따라서 뭐야? 재소송 가능한지 재소송 불가능한지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답이 생각보다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판결 이후에 계약서 발견된 거는 재소송 안 됩니다. 기판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판결 내용에 따라서 계약이 만료됐다는 건 뭐야? 재소송 가능해요. 재소송 가능합니다. 기판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판력과 관련된 거, 기판력, 재소송. 기판력, 재소송 안 돼.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어떤 구간을 지금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어? 2문단, 3문단, 4문단. 좀 뭔가 내가 처음에 잡아놨던 내용과 좀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얘는 그냥 정보를 제시하는 구간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여기서 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문단으로 가봤더니 뭐가 나오니? 5문단으로 나왔더니 뭐가? 말 자체가 봐봐. 앞에 나왔던 게 봐봐. 우선 블라블라블라를 살펴봐야 된다. 개념 정보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5문단 시작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봤더니 이렇게 모한 바를 바탕으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넣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 정보로 갖다가 이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얘들아 봐봐. 집중해 봐. 애초에 목표가 뭐였어요?
그래, 이 소송이 논리적 난제라 그랬잖아. 그지? 야, 이거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누가 맞는 얘기야?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였어. 그지? 근데 이거 이 문단 시작 때 뭐라고 얘기했어? 가능할 것도 같대. 그지? 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대. 근데 이거 답변 내리려면 뭐가 필요했대? 너네 이 중간에 이런 개념들이 필요했대.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들 다 줬으니까 답변 내려볼게. 그게 이거야. 이해되니? 자, 한 번에 판결로 갔다가, 자, 1차 판결과 2차 판결로 나눈 게 한 번으로 갔다가는 해결이 안 됐나 봐. 그럼 어떻게 해서 해결한 거야? 두 번에 걸쳐서 했더니 한 번씩 이긴 거야. 그래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하나가 이기는 상황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자, 그래서 자,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자, 그리고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이때부터 이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사유가 없다. 자,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결론을 내려줬죠. 자, 우리 그러면 이 말이 되게 짧게 나와 있지만 2, 3, 4문단에 나왔던 걸 갖다 붙여서 쌤이 적어놓은 거야. 자, 봐봐. 1차 판결에서는 뭐래? 이가 이겼어. 왜? 조건 성취가 안 됐어. 판결 확정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뭐야? 조건이 실현됐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 재소송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법률상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재소송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판결을 봤더니 2차에서 봤더니 P가 이겼어. 왜? 뭐가 안 돼? 재소송이 안 돼. 기판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기한, 조건, 기판력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어디가 마무리될 수 있다? 5문단이 마무리될 수 있다. 얘네가 결국 여기로 모이는 거죠. 1문단에 있던 거랑 플러스 이 개념들이 5로 모여서 마무리를 좀 짓고 있다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어렵죠? 어렵죠? 지금 왜 우울해졌어 지금? 좀 우울해졌어. 아까보다 한층 우울해졌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문단 이후에 바로 5문단이 나왔다 그러면은 왜 이런 판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조건의 실현 여부다 이런 단어들 되게 낯설죠. 왜 1차 판결 이후에는 재소송이 가능한데 2차 판결 이후에는 재소송이 불가능한지. 이거 뭐야? 기판력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까. 자, 이거가 납득이 안 됐을 텐데 2문단, 3문단, 4문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지금 채점을 해드릴 건데요. 자, OX만 좀 표시를 해주세요. 맞고 틀린 것만 표시를 해보고 여러분들 고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냥 답 표시하고 이걸 갖다 답에 맞춰서 사고하지 마시고요. 쌤이 지금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좀 연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5번에 1번입니다. 15번에 1번 틀렸으면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16번에 3번. 자, 17번에 5번. 자, 18번에 2번입니다. 자, 고쳐보는 시간 좀 필요하죠. 답 체크하지 말고 맞고 틀린 것만 표시하고 잠깐 고쳐보세요.